지난해 말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이 이제는 중대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두 드라마는 부유층의 욕망과 배신, 천박함 등 화려함 속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부모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만 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생각하는 가벼운 말 한마디도 아동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가운데 정서적 학대는 약 40% 이상이며 학대의 80% 정도는 부모에 의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전시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에 보면 정서학대는 대단한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경찰행정학과 오삼광 교수는 아동에게는 경미한 학대라도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성장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서적 후유증이 남고 학대받은 아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를 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소아청소년 우울증 진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정신질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으로 나옵니다. 송동호 소아정신과 교수는 부모들의 기대로 인해 아동들의 학습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이 조건이라는 책에서 어릴 때부터 감정이 소통되고 이해되면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스트레스는 커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감정 소통을 충분히 못해주는 것이 정서적 학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과 강지연 교수는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려면 부모들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자들이 미사 때 바치는 영성체전 기도문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라는 성체가 바로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채우고 치유하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내적 성찰과 치유가 육아의 첫 결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3월 19일부터 약 1년 3개월을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로 선포하면서 성가정을 본받아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일구는 데 노력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여러 부모 교육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미 교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엘미 등의 교육을 통해 부모 교육과 가정의 행복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잔혹한 학대로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동학대는 부모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외면도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정의나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